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여러분 SBS 8뉴스 보셨습니까? 2015년 삼성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SBS 보도였습니다. 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따로 도와준 게 없다라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2심 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굉장히 장시간 나왔던 보도, 7곡지에 이르는 보도,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용용 브리핑 함께 할 텐데 이름이 뭐예요? 반기웅입니다. 주간경향의 반기웅. 예, 한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이름을 외우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어색한 사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좀 친해져야 할 텐데. 예. 예. 자, 반기웅 주간경향 기자와 함께 용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진성님, 항상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연차 냈는데 보는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첫 회부터 쭉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라고 하셨고, 김인숙님, 김용민의 정치쇼 유튜브로 보다가 생방송 들으려고 고릴라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반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짧게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이 어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지난 16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방안을 보고한 지 사흘 만에 결정이 됐죠.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검찰 내외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는 했지만 답이 없었던 그 질문에 네.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인 셈입니다. 만약에 이 다스가 MB 소유가 아니라면은 혹은 뭐 단정할 수 없어서 이게 MB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을 못할, 분간을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300억대의 횡령 혐의는 다른 죄목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회사니까 다스에 있는 그런 돈 이런 것들을 빼돌렸을 때 그게 횡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물음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야 밝혀지게 된 셈인데요. 만약에 이게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혐의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소유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스로부터 뽑아낸 돈 300억대 돈은 이 횡령이 아니라 뭐 절도가 되거나 절도가 되거나 혹은 뭐 사기가 되거나 죄질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절도는 뭐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MB 뭐 아직까지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입장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꿋꿋하게. 그럼 뭐 개별 혐의로 10개가 넘고요. 영장 청구서 분량만 A4 용지로 207쪽, 의견서는 1000쪽 분량 정도 된다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의 2배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검찰이 충분히 범죄 혐의 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B 측은 뭐 예상하신 대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명박 죽이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MB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언제 실질 심사가 있는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그 MB 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더 지금 수사가 좁혀지고 더 지금 혐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가 어제 또 있었죠.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미화 3만 달러, 한화 약 3,200만 원. 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더해서 그 가방 안에 돈을 넣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이제 정두원 전 의원 등 MB 당시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그 또 다른 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 씨로 불리는 그 여성 사업가의 돈 2,800만 원을 받아서 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4부에 나옵니다. 해주실 얘기가 많겠네요.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직접 자필로 각서까지 써준 게 확인이 돼서 문서가 계속 공개가 됐죠. 논란이 되고 하여간 파문이 일만한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수습했다. 심지어 사죄까지 털어서 이렇게 덮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이제 이전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아니라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에 뭐 명품백 정도 갖고 경천 동지한다 그러면은 뭐 과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에게 저희가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 아파트 전세 자금 3억 2천만 원이 김윤옥 여사가 관리해오던 불법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시영 씨가 강남의 아파트 전세 개혁 당시에 이제 그 보증금이 6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 일부죠.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인근 은행에서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이시영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억납니다. 당시에 이시영 씨가 그만한 돈을 될 그런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어요. 또 어디서 이 돈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전세 자금을 조달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 근데 이번에 처음 드러났어요. 아니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모아놓은 돈 아들을 위해 쓴다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자금이 냄새나는 자금, 수상한 자금 이러다 보니까 감추게 됐던 것이고. 그렇죠. 이 지폐가 뭐 2006년까지만 발행했던 국권 화폐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선 때 뭐 정치 자금으로 받은 거 아니냐,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지금에서야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명수 애청자분이 반기용 기자님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극찬해가지고 봤는데 너무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세 번째 보니 정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도 듣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고 수면인데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 김근태 의원 닮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 정도면 영광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근태 의원 성대모사가 제 됩니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하시고요. 그래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다음 달 남측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겠군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북은 다음 달 공연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출연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는 이날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공연에 대한 음악적인 이야기, 선곡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북측에서는 현송월 그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종호 무대감독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실무회담을 하고 있겠군요. 그래요. 윤상 씨.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윤상 씨가 남북회담 대표를 맡았다. 이게 참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캐스팅이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가는 건 또 처음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네. 원로 세대부터 또 신세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보니까 윤상 씨예요. 네, 저는 옛날 음악만 계속 들었는데 윤상 씨가 보니까 최근에 아이돌 그룹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이제 뭐 남성적인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네. 보랏빛 향기를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그렇죠.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 네, 강수지 씨의 좋은 노래도 많이 작곡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파일럿이라는 드라마 OST 생각이 납니다. 아, 그것도 그 양반 작품인가요? 예. 어허.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 들었거든요. 윤상 씨 노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예. 여전히 좋더라고요. 예, 이별의 그네. 이별의 그 노래 그네 참 있죠. 너무 가려진 좋습니다. 시간 사이로. 아이고, 그래. 주옥 같은 명곡들 많습니다. 같은 세대군요. 그래요. 이 세대가 참 뭐랄까요? 공감도가 높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제 대통령 개헌안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늘 26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의에 앞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예. 오늘 아침 11시 청와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첫날을 맞아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이제 좋은 그림으로 갈등하지 않은 선에서 개헌이 이제 추진되면 좋을 텐데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회 그 야당들 예. 이견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국회 합의안이 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과 관련해서 거의 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를.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자기 할 일 안 해놓고 국회가 대통령한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또 6월 개헌 얘기를 했다가 예. 지금 또 6월 개헌안 발의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설득 작업에 네.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수석이 며칠에 걸쳐서 사흘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뭐 계속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예, 그런 맞습니다. 의도로 읽힙니다. 국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여기에 압박을 느끼고 뭔가 좀 성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국민 투표로 또 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좀 받아줬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전에 그 경찰이 병원에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서울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순옥 씨가 네. 그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서 예.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이 태움이 뭡니까? 이 태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죠. 태움. 예. 이게 예.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이라든지 그 간호사 그 사이에서 예. 조직 사회에서 예. 폭행, 협박, 가혹행위 같은 이게 군기를 잡는다고 하죠. 쉽게 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혹행위든지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태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도가 정말 심하니까 사람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꼭 바뀌어야 될 관습이고 악행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경찰 쪽에서는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뭐 동료들 뭐 따돌림이라든지 폭행, 협박 이런 거는 좀 없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요. 사실은 경력 1년 미만 간호사들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면은 30%가 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태움이란 문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뿌리 깊게 네. 아직까지 좀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집단 따돌림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 공공이 나서야 할 테고요.
집단 따돌림 정도가 아니죠. 집단 괴롭힘인데 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데 이런 문화 없애야 되겠죠. 꼭 없애야 됩니다. 예. 뭐 참고로요. 간호사연대가 24일에 서울 아산병원 인근에 그 성내천 육교에서 박 씨에 대한 그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니까요. 만약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네. 동참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 또 사는 현장에서 태움은 없는지 예. 이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나쁜 악행들 예. 이렇게 발본색고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간호사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일종의 병역 문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경향 반기용 기자님 함께했고요. 자, 서희연님 깨알 같은 성대모사 2%의 활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도 보면 볼수록 중독된다고요. 자, 10시 반 이후에도 중독되시죠.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여러분 SBS 8뉴스 보셨습니까? 2015년 삼성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공시 지가가 이례적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SBS 보도였습니다. 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따로 도와준 게 없다라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2심 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굉장히 장시간 나왔던 보도 7곡지에 이르는 보도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용용 브리핑 함께 할 텐데 이름이 뭐예요? 반기웅입니다. 주간경향의 반기웅. 예, 한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이름을 외우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어색한 사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는 했지만 답이 없었던 그 질문에 네.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인 셈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다스가 MB 소유가 아니라면은 예. 혹은 뭐 단정할 수 없어서 예. 이게 MB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을 못할 분간을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300억 대의 횡령 혐의는 다른 죄목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회사니까 다스에 있는 그런 돈 예. 이런 것들을 빼돌렸을 때 그게 횡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전 대통령이라는 물음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야 예. 밝혀지게 된 셈인데요. 만약에 이게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거 혐의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소유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다스로부터 뽑아낸 돈 300억 대 돈은 이 횡령이 아니라 뭐 절도가 되거나 절도가 되거나 혹은 뭐 사기가 되거나 죄질도 그래야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좀 친해져야 할 텐데. 예. 예. 자, 반기용 주간경향 기자와 함께 용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진성님 항상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연차냈는데 보는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첫 회부터 쭉 함께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라고 하셨고 김인숙님. 김용민의 정치쇼 유튜브로 보다가 생방송 들으려고 고릴라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반 기자님 오늘 네.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짧게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검찰이 어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지난 16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방안을 보고한 지 사흘 만에 결정이 됐죠. 예. 이렇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검찰 내외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예. 자, 다음 소식은요.
그 MB 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더 지금 수사가 좁혀지고 더 지금 혐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가 어제 또 있었죠.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미화 3만 달러, 하나 약 3,200만 원. 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더해서 그 가방에 돈을 넣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이제 정두원 전 의원 등 MB 당시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그 또 다른 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 씨로 불리는 그 여성 사업가의 돈 2,800만 원을 받아서 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4부에 나옵니다. 해주실 얘기가 많겠네요.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직접 자필로 각서까지 써준 게 확인이 돼서 문서가 계속 공개가 됐죠. 논란이 되고 무거워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어느 쪽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MB 뭐 아직까지도 다 쓰는 내게 아니다라는 입장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꿋꿋하게. 그럼 뭐 개별 혐의로 10개가 넘고요. 영장 청구서 분량만 A4 용지로 207쪽, 의견서는 1000쪽 분량 정도 된다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의 2배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검찰이 충분히 범죄 혐의 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B 측은 뭐 예상하신 대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명박 죽이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MB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언제 실질 심사가 있는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